예,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6일인데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밤에 한 2시간 넘어서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환국은 제사문화와 보살사상이 이제 이 환국의 중심 사상인데요. 오늘 이제 5번째 강의로서 태고사의 새발견 137번째 강의를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조직인사연구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다르냐 하면은 3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1960년대 말에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 전자기기를 이용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했고요. 이제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기기관총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인간의 근육과 육체로서 노동을 하던 힘에서, 에너지에서 전기 기관을 이용해서 산업을 생산하게 되니까 영국이 19세기에 들어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하고 있는 틀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념 기술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기술이 발전하게 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무한한 이성과 추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 21세기는 3D의 시대라고 말하죠. 디버니티, 영성의 문제와 DNA 유전자, 그 다음에 디자인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3D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있죠. 기술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앞으로 문제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 디자인을 바꾸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뿌리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유전자 DNA 속에는 과연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가, 그리고 철학은 있는가, 그리고 사상은 있는가,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고민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난감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난감해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서구 유럽에서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공자 맹자 사상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없다고 결론 낼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철학적 사상적 배경은 이거는 서구 철학자들의 바탕 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양 철학으로서 음양오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그 불경을 공부하고 수양하고 명상하고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철학과 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되물었을 때 우리는 난감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나라에는 바로 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학자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학문하는 자들의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우 강삼원 박사님은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우리의 어원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곤 이준재 선생님께서는 중국의 사료에서 1차 문헌의 사료에서 우리의 뿌리 역사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박민호 선생님은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면서 공부를 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세계에 내놓았을 때 보편적 합리성을 가져야 되고 보편적 입법에 준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의 박자세 자연과학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자연 철학 사상과 인간의 내 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에게만 필요로 하고 이것이 사회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거를 반영할 수 없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큰 힘을 보태고 그 길을 지금 현재 열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 지금 현재 저 책에는 그분의 지금 현재 동영상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찍어서 요즘은 기계 문명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서 저의 책에 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5번째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들도 바로 그런 내용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보살 사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위한 1차적인 개념의 체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1차적인 기술은 1차적인 개념 체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구 사상은 제사문화와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대체 불가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예, 이거는 영원 불멸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환구 사상은 제사문화와 보살 사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정통 철학은 홍익인간, 광명이세, 제세유예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홍익인간, 광명이세, 제세유예라는 말을 주구장창 우리가 들었긴 하지만 이것이 왜 홍익인간이 나오게 되었고 광명이세가 나왔고 제세유예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홍익인간은 바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로서 남방문화권의 순다 환현 때부터 인간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했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때는 빙하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빙하기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지진, 해일, 천둥, 번개, 기타 많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엄청난 큰 변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광명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광명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그 타제스키에서 그 다음에 마제스키,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고도화되어 있는 기술 문명을 이루게 되면서 제세2화라는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고요,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고, 농경을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사용함으로부터 원래는 잡초처럼 자라고 있었던 우리가 보리와 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리와 밀과 벼를 우리가 재배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잉여 생선이 남음으로부터 인간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서구에서는 이 문예혁명과 관계, 르네상스 시대라 그러죠. 문화혁명이라 그러죠. 문예혁명으로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서양 철학자들이 서구 문명의 문예혁명을 일으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도 유럽 천축의 그 사상과 철학인 그 불교의 뭐냐면 심성학을 가져가서 연구를 하면서부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뭐냐면은 철학적 기반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보살사상은 부처사상과 기별할 때가 왔다. 이 말은 보살사상은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부주 연맹제 국가로서 연방국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처사상은 수직적 리더십으로서 제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와 그 정치가 수직적 리더십을 가질 때는 반드시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임계점에 넘어서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원자폭탄과 수사폭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계가 모두 다 과학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인간은 더 이상 사원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지경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공부하고 있는 바로 보살사상의 복원과, 그 다음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옮겨가는 부분들, 그래서 개인의 맞춤식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 기술적 방식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독립체 산재적 역할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독립체 산재로 가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 시대로 이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인 내 개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의 존재 문제를 뭐냐면 거론하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에 대한 자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한다든지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난 성품과 성향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보디사트바가 바로 그 사성인 것입니다. 본생이란 뜻이죠. 본생. 본래 그 사람이 태어난 성질대로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살사상이 제4차 산업과 관계되고 제4차 산업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개념혁명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신을 이루게 되고 자기신을 이루게 되면서 자율성을 담보하게 되면서 책임을 증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의 개념화를 그 기술로 하고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공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성은 공성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그 자리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보살사상은 총 10가지로 제시되어 있죠. 첫째,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예.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다섯 번째, 초자연적.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 자유인, 자율적 인간, 분권화된 책임, 관계성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살사상을 가지고 오게 된 그 시대를 우리가 무문화라 그러는데, 이 무문화에서 예술, 의복, 음악, 무용, 무술 등 모든 인간 생활에 그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무문화에서 토템 사상과 언어의 어원, 문자 형태의 실담화, 그리고 국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정치 사회를 만들게 되었고 문화적 사회를 만들게 되고 심성철학과 삼신사상과 조상숭배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바로 매우 뭐냐면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의 관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겠죠.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 부족숭배, 이런 것들이 또 심성의 근간, 윤리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을 견인했던 기술을 견인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인간 운명의 중국 음양 오행을 가지게 됐는데, 이러한 도교와 함께 염세주의 철학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은 매우 뭐냐면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 사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 제사문화와 보살사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의 분권화와 자유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 남방문화권의 제주도 보살사상이 바로 산무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산무사상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인데요, 대문이었고 도덕이었고 거지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국의 민주주의 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매우 통하는데, 이 실존은 자유고 자유는 자율이며 이는 책임성이 따르며 한국 민주주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사는 우리의 역사와 정통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 더 많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헷갈리게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